질문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차 승인을 생각해서 북방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태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안보 문제는 보수, 합리적 보수가 하면 국내적 저항이 적고, 일본 문제는 진보가 풀어주면, 실용적으로 풀어주면 훨씬 더 국내적 저항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그랬듯이. 근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아니고 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빨리 진행되고 북한은 점점 고립되면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동유럽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해가지고 보다는 동독이 무너지는 것은 북한이 무너질 텐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간질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가 문을 터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붕괴론, 추락하는 비행기 이걸 했던 사람이 김영삼이거든요. 그 이유가 제일 컸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자면 바이든하고 윤석열은 완전히 진영을 나눠가지고 신냉전 구도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못하게 했는데 북한하고 못하니까 더 못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동맹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동맹과 육자회담은 서로 부딪힙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저는 트럼프가 지금 한중일을 묶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 보셨어요? EU 정상과 중국 정상이 만난다. 트럼프가 세계를 지금 그렇게 진영을 깨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진영을 깼잖아요. 러시아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육자회담 또는 경제는 3자로 가요. 한중일이요. 아까 말씀한 한중일이요. 독일만 빼고 전 세계 제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시바는 아베는 아닌데요. 이시바는 그래서 이시바가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문제는 당내 소수예요. 근데 이시바는 한중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음 정부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EU나 호주 해가지고 미국 뺀 자유무역. 그렇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 맞는 자들의 연대. 그래서 트럼프를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는 육자회담입니다. 이게 1995년에도 그랬고요. 결국 저는 완벽하게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작은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전쟁을 막는 제동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9.19고요. 그게 중국이고 그게 러시아입니다. 저는 그런 국가들과 연결을 계속 시켜서 결국 그 1995년 있었던 아니죠. 2005년이네요. 2005년에 9.19 북육자회담에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육자회담을 동북아에 그 집단 안보를 만들자는 게 뒤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동맹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깨져요.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결기가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때보다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신화를 깨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기 때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트럼프하고 미국을 분리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야. 아마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다시 돌아올 거죠. 지금까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낸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정부 내부에는 강경 반중파들이 존재하고 트럼프의 시작이 미국의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일종의 천하의 3분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3분 등분으로 나눠서 유럽은 러시아는 가져, 나는 남북미 미주를 가질게, 아시아는 중국이 가져. 러시아는 지금 중국은 아직 퀘스천 마크고요. 러시아는 중국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트럼프의 아까 내가 평화강박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러시아는 침략국이고 우크라이나는 피해국입니다. 근데 피해국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강자의 편을 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약자의 편을 드는 이 전쟁은 안 끝납니다. 그냥 명분 죽여버리면 트럼프하고 러시아 손잡으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봅니다. 시간은 걸리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기고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정의롭지 않잖아요. 전쟁을 한 침략 국가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크라이나가 분단될 거라고 봅니다. 강대국의 지정학에 의해서 독일이 분단되면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듯이 우크라이나가 아마 완충지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노드스트림도 미국이 사겠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을 하고 노드스트림을 나눌 수도 있는 게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떡할 거냐? 여기서 정말 중국하고도 만약 손을 잡아서 아시아를 중국에 맡긴다면 이거는 큰 사건이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때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국내의 반중 세력이 그걸 허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천연만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육자회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미동맹을 극복해야 되고 한중관계, 한일관계 좋아야 되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일단 한중이 경제적으로 지금 FTA 한다고 그러잖아요. FTA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협의가 되면 일단 한중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북이 연결되고 하면 좀 매우 좁은 구멍이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데 동의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국가로 우리한테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박이나 너무 많이 쓰는데 만약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를 한 국가로 한민족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 두 국가로 정리할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김정은, 임종석이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로 하면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보적이라서 한민족만 강조한다고 해서 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모순적 관계는 해결될 때까지 두 가지 정체성을 괴롭지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자기 편이나 그걸 위해서 그냥 합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냐 중재자냐 똑같습니다. 왜 그걸 정리해야 됩니까? 둘 다인데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지만 평화 프로세스에 북미가 화해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가 가능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중재자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부딪히지만 이 괴로움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족으로서의 통일 때문에 우리가 통일 부여가 되는 것도 존재하고 이미 70년 이상 갈라지고 남북의 정책상 두 국가도 결국 이 두 개를 해결될 때까지 어느 하나를 임의적으로 포기하거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